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외국계 회사에서 잘 나가는 마케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골드미스라고 부르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넉넉한 경제력까지 갖춘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커리어 우먼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없고 가장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연애였습니다. 제 화려한 커리어만큼이나 지저분하고 불안정한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친구들은 내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 문제는 눈높이가 아니라 끌림의 방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도 연애만 하면 유독 불안하고 힘든 패턴에 갇히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늦고 약속을 잘 어기고 감정적으로 무심했죠. 남들이 보면 딱 쓰레기라 불릴 만한 남자들에게서만 저는 이상하게도 묘한 익숙함과 함께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이 없으면 연애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졌죠. 가장 최근의 남자친구인 현수와의 관계는 이 불안의 정점이었어요. 제가 왜 안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는 지루하다 느끼고 늘 현수 같은 사람에게 끌렸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수는 외모와 능력이 좋았지만 연애에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연락 패턴이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늘 몇 시간씩 읽지 않다가 제가 거의 포기할 때쯤 답장이 왔어요. 답장 내용은 늘 무심하고 짧았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나중엔 그 몇 시간의 공백이 제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도 중요한 회의 중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혹시 내가 어제 무슨 말실수를 했나?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런데 막상 현수에게 미안, 회의 중이었어라는 식의 짧은 답장이 오면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적인 긴장감이 해소될 때의 안도감을 저는 사랑이 주는 강력한 설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클수록 저의 관심은 더 커졌고 그의 작은 반응 하나에 저의 감정은 널뛰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불안이 폭발했던 건 저희가 사귄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100일 기념으로 제가 예약했던 근사한 레스토랑에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앉아 있어야 했죠. 처음 1시간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거야. 혹시 사고가 났을까 하는 합리화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텅 빈 옆자리를 볼 때마다 분노보다 더 큰 나에게 이 정도로 무심할 수 있구나 하는 절망감과 버려졌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그의 휴대폰, 회사 전화, 심지어 그의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현수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머릿속은 최악의 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틀 후 현수에게서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미안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행 갔는데 휴대폰을 아예 집에 두고 왔었네. 오늘 저녁에 보자. 단지 이 한마디였어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고통을 따져 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다행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압도적인 안도감이 모든 감정을 덮쳤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답했고 그렇게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극한의 불안감이 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강렬한 감정이었다는 것을요. 현수와 연애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저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데이트 비용을 먼저 계산하거나 비싼 선물을 하거나 그의 일정에 제 모든 것을 맞췄죠. 하지만 현수는 늘 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자랑했더니 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너는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좀 쉬면서 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린 시절 엄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반에서 1등을 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제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응, 그래, 잘했네. 근데 옆집 민지는 전교 1등이라더라. 넌 왜 늘 1등을 못하니? 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엄마는 응, 잘했어. 근데 너무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늘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엄마는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다정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너의 노력은 늘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않은 너는 불안하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절대 만족하지 않는 대상이었고 저는 늘 조금만 실수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깊은 결핍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현수가 저에게 무심할 때, 제가 그를 기다리며 불안해할 때,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인정을 기다리며 느꼈던 그 익숙한 정서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만이 내가 애써 얻어내야 할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안정적인 남자에게서는 그 긴장감이 없으니 사랑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제 내면은 불안이라는 익숙한 패턴에 중독되어 현수를 통해 그 고통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수와의 관계는 제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다 지쳐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현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익숙한 감정에 중독되어 그 감정을 반복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비난이나 무관심은 저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저를 힘들게 했던 연애는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비하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늦은 답장에 심장이 요동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불안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야. 어린 시절 엄마의 관심을 기다리던 내 마음이야. 괜찮아. 너는 버려지지 않아.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제 안에 어린 불안을 안아줍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관계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저는 이제 나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 대신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연락이 제때 오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의 모습에서 저는 아무런 설렘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왜 나를 흔들지 않지? 라며 불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멈추고 이것이 바로 안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사랑은 극적인 불안이 아니라 평온하고 따뜻한 심리적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배운 익숙한 감정의 패턴일 뿐입니다. 이제 그 불안을 멈추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